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일들이 살다 보니 정말 수도 없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 한켠에 응어리처럼 남아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딸은 35살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천사 같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한데 벌써 제 딸아이도 40을 바라보고 있다니 저는 제 딸을 버겁다고 느낄 때가 꽤 많았어요. 저희 딸아이는 24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 정도네요. 제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제 속을 정말 많이 또 썩였어요. 학창시절 때는 불량 학생이었죠. 학교에서 딸아이와 관련된 전화라도 오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걱정부터 앞섰을 정도였어요. 수업 땡땡이는 기본이고 성인이 되기도 전에 술이며 담배며 다 경험해 보았다고 심지어는 이 부분으로 저까지 학교에 가서 면담을 해야 했던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반항 정도라고 생각하고 성인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적도 있지만 딸은 성인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제 속을 썩였어요. 정말 많고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중에 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위가 딸의 남자친구일 때 저와 제 아들에게 상의도 없이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저는 워낙 딸로 인해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은 바람에 보수적인 성향인 저였지만 집에 남자친구가 놀러오는 것 정도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졌죠. 그래서 그날도 그냥 놀러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제 예상을 깨는 딸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걸 알려주기라도 하듯 남자친구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낼 거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해서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낼 수 있다 해요. 하지만 남녀가 유별한 건데 아무리 저희 때와 세대가 다르다고 하지만 자기 방에서 함께 지내겠다는 말이 되나요? 심지어는 저는 그날 딸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몇 년을 만난 것도 저희가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애를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야 그 남자의 사정을 듣기는 했어요. 딸의 남자친구가 고아원 출신의 아이였는데 고아원에서 나오게 된 뒤로 많이 힘들게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딸과 한 방을 쓴다니요. 제가 아무리 안 된다고 다그쳐도 절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남자친구가 신세 지는데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는 한마디에 바로 고분고분해지더라고요. 누구 자식인지 참.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신랑일을 마치고 타협을 본 것은 며칠만 묵고 지내는 동안에 아들의 방에서 지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들도 자신의 공간을 침해받는 건 싫다고 해서 한참 애를 먹긴 했지만 간신히 설득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뭔들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딸녀는 남자친구가 며칠 묵은 뒤 집에서 나가기로 약속한 날 뜬금없이 혼인신고서를 제 앞에 떡하니 내놓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이제 가족 될 사람이니까 쫓아낼 생각 마. 나 얘랑 결혼할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이년아.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엄마, 내 성격 알지?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힘 빼지 말고 허락해줘. 너 정말 엄마 속을 이렇게까지 썩여야겠어? 도대체 엄마가 뭘 얼마나 더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해. 네가 아직도 철부지 소녀인 줄 알아? 제발 네 또래에 맞는 걸 좀 해. 또래에 맞는 게 뭔데. 몇 살에는 뭘 하세요 하고 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데. 결혼이 뭐 어렵다고 그러냐고. 생판 남이랑 가족이 된다는 게 너희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제발 현실을 좀 읽을 줄 아는 눈 좀 키워 이 가시나야. 아, 얘랑 나랑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현실을 읽는 눈은 엄마나 좀 키우셔. 요즘 시대가 엄마 때처럼 꽉 막힌 줄 알아? 그렇게 사니까 속 터져 죽겠다는 말이나 하는 거지. 아, 됐고. 난 누가 뭐래도 이 결혼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런 딸의 행동에 남편은 뭐라고 하더냐고요. 애석하게도 남편은 애들이 어릴 적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메꾸려고 역으로 사기까지 치더니 끝내는 빚 때문에 우리만 덩그러니 두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대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것까지 다 제 몫이었네요. 그뿐이겠어요. 잠적한 남편이 생활비를 줄리 만무했으니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된 제가 잠을 주려가 어린 저 새끼들 어떻게든 건사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쳤어요. 혼자 애들을 키워야 했으니 당연스럽게 아이들을 두고 돈 벌러 다니기 바빴죠. 그런 제가 육아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요. 남들 발끝도 못 쫓아갔어요. 그나마 조용하고 순한 편이던 아들은 갑자기 바뀐 환경에도 큰 변화 없이 무난하게 잘 커졌지만 그에 반해 예민한 성향을 가진 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영향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중 가장 충격이 컸던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빠의 부재였어요. 그러니 누굴 탓하면서 살겠어요. 돈 때문에 잠적한 아빠나 돈 벌러 나가느라 아이들 못 챙긴 엄마나 다 저희 부부 잘못인걸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부족한 엄마라 애들에게 강하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통제불능한 자식이 생겨버린 거죠. 남편도 없이 아이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그게 자식들한테 이롭지는 못했나 봅니다. 더 씁쓸한 것은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렸던 남편의 소식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네요. 이런 환경에서 지내는 저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속만 썩이는 딸이 힘들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 다 도와주곤 했어요.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으니 그만큼 미숙했던 거죠.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하루 생활이 더욱 중요했던 아이들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했어요. 그런 건 가르친다고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쩌겠어요. 딸의 첫 결혼의 끝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험이다 여기며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아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라 잘 이겨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도 이혼도 경험해보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성장했는지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며 제 앞가림을 하겠다고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디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도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딸은 서서히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딸이 독립을 했지만 그렇다고 먼 거리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기에 처음에는 워낙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딸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나이에 있고 이제는 그 전처럼 왈가닥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지방에 내려간 딸은 바쁘게 지내는지 한동안은 연락하기가 꽤 어려웠어요. 간간히 연락할 때면 정말 안부 묻는 게 다였죠.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연락해서는 한참 담소를 나눈 뒤 전화를 끊으려 할 즈음 뜬금없이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이에 괜찮은 남자를 만났나 보다 싶었어요. 재혼까지 생각할 정도의 남자라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매우 궁금했죠. 딸아이가 첫 이혼을 한 후에 제게 한 말이 어른들 말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지 않냐며 자기는 한 번은 해봤기 때문에 이제 후회는 없다고 앞으로 자유롭게 살 거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 억압되어 있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딸이기에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딸이 제게 재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깊게 생각하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고 정말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는 부푼 기대감에 딸에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한번 집으로 오라고 밥 한 끼 차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알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재혼 상대를 제게 소개시켜줄 생각이 없는 건지 집에 데리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재혼을 결심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도 미적지근한 대처에 괜히 딸이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이상한 놈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미 동거라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몰래 딸이 살고 있는 곳에 가보았어요. 동거하고 있는 게 맞다면 딸이 아직까지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는 것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낸다면 법적으로는 많은 것이 다르지만 사실 살 맞대고 살고 있으니 조급한 마음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두어 시간쯤 차를 타고 이동해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고 마중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을 보고 경악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와 저를 맞이해 주었으니까요. 그 남자도 저를 보고 많이 놀라 당황하더라고요. 딸은 그 남자를 뒤따라 곧 나왔어요. 제가 찾아온 것임을 알고 딸도 많이 놀랐는지 말을 버벅대더라고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딸의 집에서 나온 남자는 20년 전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윤씨 아저씨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윤씨 아저씨는 우리 애들 아빠랑 동갑이라 제 남편과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제 딸아이 집에서 나온 건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경악스러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제게 일단 왔으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 윤 씨라는 것보다 더 까무러칠 만큼 놀라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딸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윤 씨 아저씨라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도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물었고 딸은 성인이 된 후 줄곧 저 모르게 계속 남편의 행방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윤 씨 아저씨와 연락이 닿았던 거였어요. 딸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윤 씨 아저씨가 너무 고마웠고 지방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을 잘 챙겨주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남이 잦아져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서로 마음이 이끌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의 말에 기가 막혀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아빠와 동갑인 남자와 재혼을 하겠다는 딸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난리를 쳤어요. 뭐? 사랑? 나이 차이가 적당히 나야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넘기는 거지. 10살 차이도 아니고 무려 30살 차이야.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변할 수 있는 나이 차이라고. 엄마,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나이로 사람을 판단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봐줘. 응?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닌 네 아빠랑 동갑인 사람이야. 그런데 뭐 순수한 마음? 아빠랑 동갑이면 뭐 어떻고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면 뭐 어때?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는 거 몰라?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지냐고. 나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너는 엄마인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떻게든 네 아빠랑 동갑인 사람이랑 재혼하겠다 이거야? 너 진짜 정신 안 차려? 촌스럽게 왜 이래 진짜. 언제부터 내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엄마한테 따박따박 자꾸 말 대꾸 할래? 윤씨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딸 같은 어린애랑 결혼을 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양심 없다고 손가락질 한다면 감내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 번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속절없이 어느 순간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나이 많은 입장에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티끌에 거짓조차 없어요. 저는 어떻게 자식 버린 제 딸아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하냐고 방방 뛰었지만 윤씨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자신보다 새파랗게 어린 제 딸을 사랑한다고 읊조리는 윤씨 아저씨를 보는데 정말 징그럽다 못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윤씨 아저씨와 마주하고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아 무작정 딸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리 딸의 집이라지만 그곳에 딸과 윤씨만 두고 나올 수는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내 딸 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치고 싶었어요. 윤씨 아저씨로 말하자면 우리 애들 아빠랑 동갑이지만 장가를 안 간 노창각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죠. 거기다 일수놀이를 해서 돈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인 저보다도 몇 살이나 위인 남자와 결혼이라니. 이 결혼을 허락할 부모가 도대체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딸은 그런 제 심정은 생각도 하지 않은 건지 울고불고 매달리며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속이 터지다 못해 문드러졌어요.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엄포까지 놓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아들도 난리가 났어요. 누나가 미친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가족 모두 반대하자 윤씨 아저씨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물불 안 가리는 자식과 윤씨 아저씨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 심정을 좀 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혀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참담했답니다. 이빨도 다 빠진 그 남자가 뭐가 좋아 결혼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창피해서 남들한테 말도 못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오랜 설득과 회유 끝에 딸의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딸이 목숨 끊는 신용까지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끝까지 반대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허락을 해주게 되었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결혼 후 딸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새로 맞이하게 된 가족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자기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사이였지만 저를 장모로서 대하는 행동도 조심스러웠고 우리 집에도 참 잘했어요. 아무래도 사위가 재산이 많다 보니 여유가 있더라고요. 딸이 돈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것만도 어디인가요? 돈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딸이 여유 있게 살다 보니 저한테도 서운함 느끼지 않도록 잘해줬어요. 딸이랑 시간을 보낼 때면 딸이 다 계산을 하고 제가 사고 싶어 하는 것도 턱턱 사주곤 했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누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매형되는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살았어요. 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채근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딸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딸, 아무리 사랑하는 명목으로 결혼했지만 늙은 남자랑 사는데 비위 안 상해?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어? 얘는 왜 화를 내고 그래? 말 맞다나 내가 그 결혼 허락한 이유가 뭐야? 네가 그렇게 울고불고 쌩 난리를 치니까 나 때문에 내 딸이 잘못되기라도 할까 싶어 그런 거지. 네 남편 마음에 들어서 허락한 건 아니잖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정도가 지나치잖아. 그런 엄마는 뭐 완벽한 결혼이야? 아빠는 사기당해 잠적해서 생사도 모르고 여직 혼자 고생하면서 살면서 그게 행복이야?
딸은 제 질문에 정말 크게 화를 내며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 얘기까지 꺼내며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기분 상해하는 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쩌면 제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날을 기점으로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자식의 사랑을 응원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너무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후 저는 이 두 사람의 진심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 덕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마음이 놓일 때 뭔가 터지더라고요. 딸의 결혼 생활을 응원하면서 마음 편히 먹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에게 한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며칠 뒤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보려고 하는 그 순간 또다시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받자마자 딸아이는 소리쳤죠. 엄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 나 좀 살려줘. 여보세요, 딸. 여보세요. 살려달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또 속절없이 끊겼어요. 누구라도 자식의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일 거예요. 저 역시도 딸의 외침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들내미를 깨워 빨리 누나네 집에 좀 가자고 재촉했어요. 그렇게 불이 나게 출발했죠. 차마 운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 아들에게 운전대를 맡겼어요. 아들이 운전하는 동안 저는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정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속이 당장이라도 펑 하고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찌어찌 딸의 집 앞에 도착했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을 두드렸는데 힘 때문에 문이 빼꼼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을 확 열어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밖에서 저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옆집까지 들렸는지 옆집 사람이 밖으로 나와보았고 저희에게 누구냐고 묻길래 이 집에 사는 여자의 엄마 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둘이 부부싸움을 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또 한 번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윤씨 아저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딸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정말 제가 상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아니길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니 응급실 앞에 딸이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되려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한시름 놓기도 전에 딸아이 옆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가 딸을 팔로 감싸고 손을 잡으며 귓속말까지 하는데 그 모습에 되려 더 경악을 했어요. 딸의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뒤돌아 있는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 딸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딸은 저를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저는 성난 얼굴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남자는 누구고? 얼른 이실 짓고 말해. 별일 아니야. 그냥 아는 분인데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야. 별일 아닌데 왜 살려달라는 전화까지 해. 누가 봐도 별일이 있는데 왜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기려고 들어? 아는 사람이랑 손잡고 귓속말까지 하니? 저는 왜 제게 거짓말을 하냐고 딸을 다그쳤고 옆에 있는 남자가 대체 누구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 2명이 사위의 보호자를 찾더군요. 딸이 의사에게 다가가길래 저도 딸 옆에 바짝붙어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따라갔죠. 의사 둘은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윤병기 씨가 말씀하시길 아내분이 윤병기 씨를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아내분은 너무 멀쩡하시네요. 아내분께서 윤병기 씨를 해하신 게 맞으신가요? 상태가 어떤데요? 지금 윤병기 씨 앞니 라미네이트도 다 빠지고
새끼손가락도 골절이 되셨어요. 아내분께서 해야 하신 게 맞아요? 딸의 짓이 맞냐는 의사의 질문에 딸 옆에 있던 남자가 달려와 사위를 해야 한 건 우리 딸이 아니라며 자신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을 감싸려는 이 남자의 행동까지 보게 되자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겠다 싶어 딸에게 혹시 바람 피우다 사위한테 걸린 거냐고 물었어요. 이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냐고 말이죠. 그래서 딸은 고개를 숙이고 그 남자도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둘 다 아무 말 없는 것을 보자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상황을 보아하니 딸이 바람이 났는데 사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딸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자 딸이 무작정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딸의 상간남이 사위를 막아서면서 이런 불상사가 난 것 같았죠. 저는 무작정 사위가 있는 응급실에 들어가 사위에게 자초지종을 제대로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직접 미안하다고 석고대죄라도 하려고 했어요. 저는 딸에게 저라도 가서 사과해야겠다고 말하니 갑자기 딸이 제게 매달리며 어린아이처럼 꺽꺽대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막아서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딸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모든 걸 다 밝히겠다고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과 딸의 상간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태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알려주더군요. 제 남편에게 사기를 쳐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제 사위인 윤 씨였다는 것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딸은 성인이 된 후에도 생사 확인이 불분명한 자신의 아빠를 찾았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단서 중 하나가 우리 남편이 윤 씨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딸아이가 자신의 아빠를 대신해 복수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일부러 가깝게 지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윤 씨를 만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었는데 윤 씨한테 자식이 무려 3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노총각인 줄 알았는데 법적인 혼인 절차, 즉 결혼만 안 했을 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며 엄마가 다른 애들만 셋을 낳았다는데 그 아이 중 한 명이 바로 옆에 있는 딸의 상간남이라고 착각한 그 총각이었던 거였어요. 제 딸과 그 총각은 윤 씨라는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윤 씨의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딸은 아빠에 대한 복수를, 그 총각은 자기 엄마를 버리고 내친 것에 대한 복수를, 그 둘은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하나의 같은 목적으로 복수를 작당했던 거였어요. 참 못된 어른 때문에 아이들이 둘씩이나 복수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윤 씨가 응급실에서 실려오게 된 것도 제 딸과 그 총각이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고 자기 힘으로 그 둘을 상대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노총각이라고 해도 나이가 65세인 할아버지가 무슨 힘으로 젊은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자기가 그들에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 제 뿔에 제 코만 다친 거죠. 저는 딸과 총각에게 들어오지 말고 있으라고 한 뒤 윤 씨가 있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 씨는 저를 보자마자 마구잡이로 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라미네이트가 다 빠져 명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자식 교육이 엉망진창이라며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만들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고,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윤 씨의 뺨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야 인간아, 네가 지금 내 남편 등쳐먹고 내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렸어. 알아? 네 그 잘난 몸뚱이에 생채기 조금 냈다고. 너 따위가 감히 내 딸을 욕해? 너 왜 그랬니?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서 왜 내 남편 뒤통수를 쳤어? 너 때문에 지금 애 아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윤 씨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고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저는 더 화가 나 더는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윤 씨를 붙잡고 잘잘못을 따져봤자 잠적해 오래도록 소식 끊긴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윤 씨가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밀어붙일 수 있었겠어요. 저는 윤 씨에게 당장 제 딸과 이혼하라고 엄포를 놓은 후 응급실을 빠져나와 딸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곳에 있다가 혹여라도 안 좋은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딸은 그 후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윤 씨는 본인의 과오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맞다며 딸과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또한 응급실 당일 제게 안 좋은 이야기를 퍼부었던 것은 홧김에 저지른 것이니 너무 상처가 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저도 아이들도 윤 씨를 쳐다도 보지 않고 있으니 윤 씨는 눈치껏 일어날 채비를 하더군요. 그런데 일어나기 전 하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 봉투의 의미를 알고는 속상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 씨가 바닥에 내려놓은 종이봉투에는 과거에 우리 애들 아빠에게 사기쳤던 돈과 같은 액수의 돈이 담겨 있었어요. 윤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돈이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돌고 돌아 결국 제 주인을 찾아가네요. 당시에는 저도 그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렇게 친하던 사이였는데 내가 힘들어지니 우리 관계는 안중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저 내 살 길이 우선이었어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별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돈이 돌고 돌아왔어도 꼭 필요했던 그때 없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제 남편은 우리 아이들의 아빠는 소식 끊긴 지 수년이 지났어요. 저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지냈던 그때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입이 마르도록 당신 칭찬을 했죠. 그러니 그이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요. 남편에게도 우리에게도 당신은 악마예요. 미안합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가족이 꼭 재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요. 윤 씨는 그렇게 말한 뒤 돌아갔어요. 잊고 지냈던 남편의 부재, 아빠의 부재를 상기시키게 된 우리는 한동안 적막 속에서 지냈어요. 딸은 이번 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며 지방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완전히 집에 들어왔죠. 딸의 이혼은 참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티끌만큼도 걸리는 것이 없었죠. 왜냐고요? 윤 씨가 너무도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주겠다고 나섰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다나 뭘 하나요? 합의 이혼이라 문제될 것도 없었고 윤 씨가 남편에게 사기쳤다고 하지만 증거도 충분하지 못했어요. 거기다 자신의 과오임을 털어놓고 돈까지 돌려줬으니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딸이 아빠를 찾겠다고 그동안 동분서주하며 꾸몄던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제게는 딸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도 딸을 통해 들었는데 상간남이라고 오해했던 그 총각에게도 윤 씨가 보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려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네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황당무계한 아이일 수 있나요? 아이는 부모와 다른 인격이고 아이가 훗날 세상에 맞서서 스스로 잘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제가 잘못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한참이나 살아온 후에야 다시금 듭니다. 아빠를 대신해 복수를 꿈꾸며 원수와 결혼까지 강행했던 딸아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렇기에 너무도 가슴 아프네요. 아빠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큼 강인한 딸이지만 저는 이런 딸을 온전히 원망할 수도 미워할 수도 그리고 잘했다고 감싸줄 수도 없어요. 딸이 이혼을 마친 후 몇 달 뒤 윤 씨의 아들인 총각이 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 총각이 윤 씨가 보상한 후에도 딱 한 번이지만 다시 찾아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총각에게 전해 듣기로는 윤 씨가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섬으로 남은 생을 그곳에서 살려고 한다며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아는 자식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창창한 앞날을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살지 말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섬으로 떠났다고 해요. 저와 딸은 딸의 이혼 이후 참 서먹한 모녀 관계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고요. 딸은 아직도 여전히 남편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부딪힙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제가 딸은 많이 서운한가 봐요. 요즘에는 사이가 더 엇나가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러려고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건 아닐 텐데 참 어렵습니다. 딸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저는 그런 딸을 어떻게든 뜯어 말리려고 하다 보니 모두가 비극을 맞이해버렸어요. 정말 소식이 끊겨 생사도 모르는 남편이 나타나 모든 것이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사연을 어딘가에서 남편이 듣게 된다면 우리 가족을 오래도록 마음고생시킨 것에 대해 절대 책망하지 않을 테니 하루빨리 돌아와 달라고 아이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소중한 딸과 더 멀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많은 애청자분들께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다사다난하고 굴곡 많은 서글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